27살의 엘렌 레이 그린버그, 그녀는 필라델피아의 주니아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 3년이 된 약혼자 세미얼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고 7개월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2011년 1월 26일, 그날은 아침부터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고 오후에 들어서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연히 주니아타 초등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녀는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뒤에 그녀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주유소에 들려서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운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렌이 집에 도착하니 약혼자인 세미얼 역시도 막 귀가한 상태였죠. 오후 4시 45분, 세미얼은 운동을 하기 위해 아파트 내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30분 뒤 집으로 돌아온 세미얼은 꽤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죠. 현관문을 열었는데 내부 보조잠금 장치가 걸려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세미얼은 문을 두드리며 엘렌을 불러보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미얼은 곧장 엘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엘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엘렌이 답장이 없고 세미얼은 조금 화가 나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렌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이쯤 되자 세미얼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요. 그는 결국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집 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난색을 표하죠. 보안상의 문제로 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도저도 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해진 세미얼은 결국 스스로 문을 부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죠. 세미얼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눈앞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엘렌이 주방 선반에 등을 기댄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슴에는 부엌칼이 박힌 채로 말이죠. 급하게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엘렌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과 엘렌의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엘렌이 자살을 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일단 문이 내부에서 잠금 장치가 걸려져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을 한 흔적도 없는 밀실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집안에서는 싸움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엘렌의 몸에서는 어떠한 저항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CCTV에는 수상한 사람의 흔적도 없었고 세미얼이 집의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를 내기 전까지 주변 이웃들은 그 집에서 아무런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정황상 자살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석연치 않는 부분도 있었죠. 주방에는 물에 씻어둔 블루베리와 썰다만 오렌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도는 설거지를 하고 깔끔하게 놓아둔 상태였는데 자살을 할 사람이 과일을 먹을 준비를 하고 뒷정리를 했다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거기다 그녀는 집으로 올 때 다음날을 위해서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두기까지 했죠. 유가족 역시 그녀가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흉기인 칼에 묻은 DNA를 검사하게 됩니다. 칼에서는 사망한 엘렌 이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죠. 결국 사건은 자살로 종결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녀의 몸에서 20여 개의 추가적인 자상이 발견된 것인데요. 가슴에 칼이 꽂혀있던 상처는 10cm 정도의 깊은 자상이었는데 새롭게 발견된 자상들은 복부에 5cm, 두피에 6cm 정도의 자상들이었고 그 이외에도 0.2cm 밖에 안 되는 얕은 자상들도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부검인은 가슴에 꽂힌 상처 이외에 다른 상처들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 뒤에서 발견된 10개의 자상이었는데 이 자상들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 뒤를 찌르는 건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이었죠. 이 결과로 인해서 사건은 자살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뒤바뀌며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엘렌의 몸에서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오른쪽 팔과 다리, 복부에 크고 11개의 타박상이 있었는데 사망 당일에 생긴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시점에서 생긴 타박상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녀가 평소에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면서 생긴 상처가 아닌가 했는데 그녀가 평소 운동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약혼자인 세미얼이 경찰에 소환됩니다. 그는 살아있던 앨런과 마지막 목격자이자 최초의 현장 발견자이기도 했던 인물이죠. 세미얼은 엘렌의 몸에 생긴 타박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동거하는 약혼녀의 몸에 여러 개의 타박상이 있는데 이유를 모른다는 건 어딘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는데요. 세미얼이 사건 발생 시간에 헬스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CCTV와 출입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의 진술은 일관적이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도 일치했기 때문이죠. 또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 부모님들과도 상당히 화목한 관계였기 때문에 살인 동기조차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세미얼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고 경찰은 주변 탐문에 몰두하게 되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3개월의 조사 끝에 경찰이 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엘렌의 죽음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다시 한번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뒤집힌 결과에 유가족들은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경찰이 이 사건을 자살이라고 단정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이 엘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녀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딸이 생전에 굉장히 활발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 몇 달 전부터 그녀가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 교실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데요. 앨런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녀가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기록도 남아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노트북에서는 빠른 자살, 고통 없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내역까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녀가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고 자살까지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엘렌이 불안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자해나 자살을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 역시 그녀가 우울증을 앓는 상황인 걸 몰랐다는 거죠. 거기다가 현장에서는 어떠한 유서조차 발견되지 않았는데 자살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타살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목 뒤에 난 10군데의 자상이 스스로 낸 자해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 유가족들은 11년간 사건에 대한 결과를 정정해주기를 요청하는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타살이 아니더라도 사망 원인을 미확인으로 처리해서 수사라도 다시 진행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찾아낸 새로운 사실들이 있는데 바로 약혼자 세뮤얼의 이상한 행동 정황입니다. 세뮤얼은 엘렌을 발견할 때까지 경비원과 동행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가 혼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무엇보다 현관문을 직접 부시고 들어갔다는 주장과 달리 현관문은 크게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세뮤얼이 911에 신고하기 직전 자신의 부모님과 변호사였던 삼촌에게 전화를 했다는 게 밝혀지죠. 약혼녀가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정황은 하나 더 발견되는데요. 바로 사건 다음날 변호사 삼촌과 함께 돌아와 엘렌이 쓰던 노트북을 가져간 것입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수색하기 전이었다고 하죠. 세뮤얼의 수상한 행적은 지난 11년간 재판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이외의 다른 증거들도 속속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지난 2022년 8월 체스터 카운티의 지방검사실은 엘렌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살에서 타살로, 하지만 다시 자살로 바뀌어버린 필라델피아의 초등학교 밀실 사망 사건.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다시 한번 수사를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까요? 이 사건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20곳의 자상을 남기고 자살한 자살 사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철저한 계획으로 끔찍하게 살해된 비극적인 살인 사건일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며 최종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우의 미스테리한 이야기, 자살인가 타살인가, 앨런 레이 그린버그 밀실 사망 사건 편의 여우였습니다.